네, 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김성남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을 만드는 남자 김성남입니다. 네, 이제 11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상당히 좀 분위기가 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송 지난주 금요일 보신 분들 제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까지 반등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넘어간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사실 뭐 미 대선 TV 토론이랄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은 상태라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원하는 것들,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좀 보여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왕에 이제 기왕기사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되는데, 차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코스피나 뭐 지수 차트를 한번 살짝 봐보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오늘 이제 움직임이 좀 하락도 나오고 좀 이제 코스피는 방금 플러스로 전환을 또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코스피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훨씬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역시나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견고한 자리를 지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에 대한 자금 흐름,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코스피의 연관성이 더 크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돼서 좀 움직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0년물에 대한 채권 발행이나 여러 가지 자금 이동이 크게 또 있을 수 있는 날이라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오후에 갈수록 또 이제 TV 토론이 마무리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또다시 새로운 이슈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적인 부분들에서 뭐 늘 이제 저점이겠지, 또 이제 바닥에서 저점 매수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 부분들과 다음 주 움직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코스피 부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한번 깨버리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정말 안 좋아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게 헤드앤숄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 저점을 깨고 혹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122동 평균선 이런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헤드앤숄더로서 이제 그동안 6개월간의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이제 깨지고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부분들에서 횡보 추세로 넘어간다거나 혹은 운이 나쁘면 좀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 환율이 지금 너무 급격하게 워낙 강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서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의 대응을 좀 잘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이익적인 부분이 별로 안 좋아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럴 때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한편으로는 반대로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어찌 보면 그 천연가스나 뭐 그다음에 석탄, 석유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회사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요인 중에 하나, 뭐 날씨가 엄청 추울 거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환율의 영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직은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말자. 무조건 늘 그동안 6개월 동안 원체 강세였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만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자세한 이야기나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것처럼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더욱더 구체적인 얘기 공개적으로 무료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올려보시면 친구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일신바이오를 공략했었잖아요. 이제 네. 독감 백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을 주목해보자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오늘 이제 또 코스닥 시장이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원인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또 원인을 모른다는 게 더 불확실하죠. 그래서 일단은 한 29분 정도가 사망하는 좀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할 때
충분히 지금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눌림목에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의 매수 포인트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충분한 눌림목.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인 자리 부분들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밑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받치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런 정도로만 매수 포인트 보시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죠. 눌러줄 때 싸게 접근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좀 한 가지 봐야 될 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홈택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게 이제 재택근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 우리가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로 있어서는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대장주였죠. 하지만 알서포트는 원체 크게 오른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홈택 시스템이었고 지금도 홈택 시스템이 최근 며칠 또 툭툭툭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서포트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꼭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도 시장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대장이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가에서 아직 움직임이 적었던 종목, 수익이 크지 않았던 종목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오염수를 뿌리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도 이제 친척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바닷가에서 생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친누나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서 양식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좀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안전한 그런 수산물 섭취를 위한 부분들에서 어제 이 종목이 16% 급등하면서 제가 목표가를 11,000원을 드렸는데 11,050원까지 딱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17%의 수익을 달성하고 지금 이제 또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반응이 있다라는 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또 거기에 연관된 종목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직접적인 종목을 오늘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신바이오, 사조오양 그리고 홈택 시스템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은 우진이라는 두 글자의 우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 105840입니다. 자, 우진 현재가가 4,770원 정도 움직이는데 이 종목도 지금 약간 상승 중인데 이런 종목을 바로 쫓아가지 마시고 눌러줄 때 매수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진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며칠 동안 보송 파워텍 얘기 드릴 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조오양이라는 종목도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제 급등하면서 하루 수익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정말 국제적으로 논란이 돼야 될 상황들이고,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는, 일본 국민들조차도 무시하고 지금 오염수를 배출하겠다라고 지금 공식화시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27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은 어쨌든 태평양에 이제 방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아베나 스가나 이제 그나물에 그밥을 했는데 지금 스가 이제 총리가 의지가 좀 확고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작년 방사능 제형 사업에 진출한 우진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점점점 다가올수록 작년부터 방사능 제형 사업에 진출했거든요. 자회사인 원자력 환경기술개발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그런 사업에 진출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인 이제 연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양처럼 약간 한 단계 더 건너뛴 종목이 아니라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 종목이다라는 거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오르비트라는 종목도 우리가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도 이제 원전 해체 관련돼서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좀 시끄럽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내년에 원전 해체에 대한 R&D 예산 이런 확대에 대한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관련돼서 예산 한 8,700억 정도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확대가 무려 57배, 전에 비해서 50배가 넘는 규모 확대이니까 연관된 종목들이 돼서 오르비테이라는 종목도 제가 추천드렸지만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어렵고 이럴 때에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무시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난 고점적인 부분들을 볼 때 조금 이제 작년인데요. 작년 여름인데 그때 목표가가 한 2,500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이슈 받으면 그냥 저희는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6,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6,500원이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분명히 참고하셔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를 좀 낮춰서 6,000원 잡자. 그다음에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 자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60일이동 평균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손절가 보시고 매수는 웬만하면 5일선 근처나 5일선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TV 이제 나갈 때 현재가가 4,770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표시가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5일선 그만 4,450원이나 4,400원 요 구간 정도까지 좀 내려올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진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